안녕하세요, 지인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수도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왜 그럴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봅니다. 이 전세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전세 가격에 의해서 매매 가격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임대 입법이라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등 속에서 매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고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가격을 굉장히 민감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데이터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가격 하락 요인의 원인을 뽑자면 첫 번째는 입주 물량 폭탄인 거죠. 물량이 많으면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물량이 일시적으로 폭탄처럼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버티는 성격 좀 있고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3,000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60~70%가 전월세로 나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동래아라고 작년 12월부터 이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 월세가 거의 한 2,000개 정도 가까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구축에까지도 전세 가격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눌립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경우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신규 물량의 공급 과잉.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 또 공급자지 않습니까? 공급자다 보니까 다 전세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가서 그 지역에 전세가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내 전세를 먼저 빼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물량들이 쌓였을 경우에 그때도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죠. 그래서 투자자의 매물이 쌓일 경우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 수요의 감소입니다. 최근까지도 패닉바이인에서 집을 사야 되는 타겟이 아닌 20대, 30대들도 집을 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매매로 전환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로 의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맞벌이를 하게 되면 대출이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금리가 대략 지금 5%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한 3배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시금 증액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원래 전세 살고 있던 지역에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수요자들은 좀 더 이렇게 하급지로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수요들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의 감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높은 전세 가격. 최근에 굉장히 전세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급등한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듯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좀 조정을 받습니다.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죠.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는 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면 전세 가격도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들은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 입법 이후에 급등한 전세 가격. 이게 지금 정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그러냐면 계속 소득은 제한적인 거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유지를 하면서 생활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월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증액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분인만큼은 월세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으로 지금 전출인 거죠.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을 꼽아라 그러면 인천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천 쪽으로 밀려나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매매 가격이 엄청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전세 가격들을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용되는 지역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시 시세 기준으로 작년 가을부터 대출 규제 이후에 거래도 지금 급감되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조정받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9월 1일과 지금 현재까지의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동안구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7.6%가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간은 작년 9월 1일과 지금 22년 2월 1일 요 기준으로 시세를 봤을 때 대출 규제 가을장 기준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매매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1.2%, 전세는 마이너스 7.6%,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의왕시가 있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 4.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있습니다. 좀 의아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같은 경우 2.9%가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전세는 마이너스 2.3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안양시 만안구가 마이너스 전세가 2.4, 그리고 매매는 3.8. 그래서 아직까지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먼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라색깔로 표기된 지역들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서울 성북구 그리고 서울의 서대문구 요 두 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라색깔 표기되어 있는 게 전세 가격이 임대 입법 이후에 2020년 8월 1일과 2021년 9월 1일 요 기간 동안의 상승률을 보니까 무려 27.1% 올랐습니다. 거의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27% 올랐고요. 근데 반면에 매매는 한 2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훨씬 전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매매 같은 경우는 22%가 상승을 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28.1%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요 기간이겠죠. 요 기간에서 요 기간을 살펴보니까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을 좀 받아서 성북구라든지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단기 전세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고 유추를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들을 한번 시계열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색깔이 여러 개 있어서 일단 이제 추이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임대비 입법 위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빠진 상태인데 임대 입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뻥 이렇게 M자를 그리듯이 튀어 올랐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9년도 기점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겠죠.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서 힘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임대 입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돼서 다시금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힘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빠졌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높은 급등 기간을 걸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강도 힘이 빠져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 전세가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전세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전세가율도 보면 확인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16년 8월이긴 하지만 그때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였냐면 제가 좀 캐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평균이 거의 80%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81%였고요. 그리고 노원구도 74%, 의왕 84, 성북구 83, 안양 만안구 82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세가율이 좋았었습니다.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전세가율이 쭉 빠져서 거의 50% 평균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갈아타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운 갭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요인에 의해서 거래 자체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아까 만안구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만안구가 왜 빠졌는지를 살펴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21년도에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동안구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지역에 있는 대체 지역까지 입주 물량을 한번 플러스 시켜서 더해보니까 21년도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적정 수요량이 대략 한 3,500세대 정도 되는데 입주 물량이 토탈에서 12,000세대 정도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배 정도 됩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로 22년, 23년, 24년 조금 많지만 25년까지는 물량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금 입주장만 좀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물량이 많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만안구, 동안구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지 좀 보니까 동안구에 있는 하나꿈의그린이라는 아파트입니다. 33평형대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31.34가 빠졌습니다. 전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21년 9월 1일과 22년 2월 1일 사이에 보니까 대략 한 31.34%. 그 전에 지금 상승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요 부분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8월에 6억대였는데 지금은 한 4억 6천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아까 서울 성북구가 있었죠. 서울 성북구도 물량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는지를 한번 멀티차트로 살펴봅니다. 이게 적정 수요량이 대비 물량인 건데 21년도는 부족하고요. 22년도는 적정하고 그리고 밑으로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양시 동안구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전월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또 한 채 여유가 되시면 한 채를 더 사는 경우도 있고 투자자도 두 채, 여러 채 채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보다 많은 시점이 있고 그리고 적은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실수요를 알 수 있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균 거래에 거의 수렴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래서 이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균 거래량이고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달에 이루어진 거래량인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2020년 8월부터 우리 임대 입법이 적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보도자료가 나와서 임대 금액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임대인들이 많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또 전세를 고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마 이때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피부적으로 느끼셨을 거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더라도 우리가 보통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직계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 9월에 보시면 거래량이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쭉 그래 많지 않았다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는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뒤에가 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임대 입법 이후로는 시장에서 물건도 줄어들었고 가격도 높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적응을 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거래량이 보통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에 수렴하는데 평균 거래량보다 많이 못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성북구가 그렇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북구에 있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단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기름동에 있는 기름 뉴타운 2단지라고 푸르지오 34평형대입니다.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안양시보다 좀 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4.72%가 떨어졌습니다. 요 기간 동안. 보시는 것처럼 패턴은 좀 비슷하면 이렇게 올라서 조금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보통은 지금 삼각형들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는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들은 가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5%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갱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매물 자체도 지금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매물과 실거래가 같이 공존돼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6억 8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5억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도 아까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대문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매 전세 시장 강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2020년 9월 요 시점에 보시면 평균 거래보다 한참 못 미쳐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당시에는 시장에서 매물도 없었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물량들도 많았습니다.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있고 많이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월세 거래가 잘 많이 안 이루어졌다. 아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실로 두신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거 보고 3월 달에 좀 더 가격을 높여서 전세를 내야지라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 전세를 구하신 분들도 힘들으셨고 시장도 물건도 힘들었고 그래서 물건도 갖고 계시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물건을 천천히 공시를 뒀다가 좀 더 가격이 오르면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서대문구의 홍은동에 있는 극동 29평형대 아파트를 살펴보니까 이 아파트 전세는 마이너스 17.28%. 그러니까 21년 9월 1일과 22년 2월 1일 기간 동안에 그 정도 빠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대략 임대 입법 이전에는 얼마 정도 했냐면 한 2억 9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서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형태여서 지금은 3억 5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거의 한 4억대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억 8천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3억 5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몇 개 지역들을 이제 하락하는 지역들의 이제 전월세 거래량과 그 다음에 단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수도권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기 위해서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적정 수요량 대비 물량이 많았는지 작았는지를 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 22년, 20년 적정 수요량 여기인데 지금 3개 지역을 다 합하니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부족하지는 않았고 향후는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유동성과 저금리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물량들은 줄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2020년도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을 정리해 보니까 대략 한 22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19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16만. 지금 서울하고 경기는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 검단 쪽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많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2000년, 21년 기준보다는 한 2배 정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는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앞에 20년, 21년보다는 물량은 좀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도 한번 볼까요? 인허가 같은 경우도 지금 18, 19, 20년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죠. 근데 21년도는 조금 많긴 하지만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물량 같은 경우는 아직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지역의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서울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서울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인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이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세가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구간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이 실제로 우리가 임대 입법이 적용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전세가율이 급등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2020년 11월에 전세가율이 거의 고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가율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인천이 64%이고요. 그리고 경기 62%, 서울 50%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였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이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율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74, 69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대출 규제도 있고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지금 전세 가율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인천은 10%, 마이너스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는 마이너스 7%, 그리고 서울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서울, 경기, 인천의 거래량을 좀 볼 건데요. 위에 있는 부분이 매매 거래량, 밑에가 있는 전월세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단위로 거래량을 제가 집계를 했고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적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거래량 대비 물량이 많구나, 평균 거래량 대비 물량이 작구나, 거래가 작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입니다. 1월에 보시게 되면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많이 못 미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거래가 되냐면 16,000개 정도 거래가 되는데 전월세 거래가 13,000개 정도 거래가 됐어요. 많이 못 미쳤죠. 그래서 제가 전월세 거래량은 거의 평균에 수렴한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임대 입법 이후에 너무 전세 가격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좀 움직인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세가 많이 거래가 안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매매 거래는 조금 되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전세 수요자들이 이렇게 매매 수요자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수요자 아니면 집을 매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밑으로 내리면 전월세 거래량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실수요자인 20평, 30평, 40평 이쪽은 전월세 거래량이 다 평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평 미만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2021년 1월 보니까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됐고요.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못 미쳤죠. 못 미쳤고, 여기도 마찬가지 20평, 30평, 40평, 50평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20평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는 이제 전월세 거래량이 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천을 한번 볼게요. 인천은 앞에서 본 서울과 경기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대로 평균에 수렴하죠. 왜 그러냐면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보다는 좀 더 전세 가격이 좀 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좀 싸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경기도를 밀리고 경기도에서는 인천으로 밀리고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서 거래는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에 수렴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매 거래량도 굉장히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전월세 그리고 20평, 30평 거래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거래 비율을 이제 이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비 입법 이후에 2020년 8월부터 이제 임대 입법을 시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이사 시즌이 아니라 10월 가을장부터 이제 이사 시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월세 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월부터 제가 집계를 해봤는데요. 10월달 보시면 서울의 매매 거래 비율이 54%였습니다. 10년치 10월의 거래량에 대비해서 54% 서울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1%, 인천 같은 경우는 87%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준하죠. 98, 95, 91이었으니까. 그런데 가격이 얼마 정도 상승을 했냐면 지금 10월과 11월 사이에 보니까 서울은 3.6, 그리고 경기도는 3.5, 인천은 2.6, 전세가 한 달 기간 동안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한 달 기간 3.6% 상승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상승률입니다. 지금 우리가 KB 국민은행의 7개월의 주간 단위로 상승률을 보게 되면 0.02, 0.0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11월 달 한번 볼게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에 54%에서 10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때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좀 돌아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54%에서 100%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많이 늘었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109%, 그리고 경기도 104%, 그리고 인천도 104%.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모두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때도 상승률이 얼마냐면 서울 3.1%, 경기도 3%, 그리고 인천 2.4%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지금 상승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전세 가격이 몇 천만 원씩 오르고 몇 억씩 오르고 이런 상황이 시장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 12월에서 1월에 넘어갔을 때 이때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상승했냐면 서울은 4.1%, 경기도 4.1%, 그리고 인천 4%, 그러니까 4%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요 이후로는 지금 전월세 거래 비율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은 85%, 그리고 경기도는 88%, 그리고 인천은
116%. 인천은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기준으로 거의 한 10%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를 돌아서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좀 빠져나가서 경기도 쪽으로, 인천 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2월도 보면 83, 91 이런 식으로 이제 인천도 올라가니까 거래 비율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11월 달, 10월 달까지는 지금 그래 비싸도 그래도 그 지역에는 있어야 되겠어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12월 달, 1월 달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월세 비율이 확 낮아졌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장은 이제 수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는구나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밑에가 지금 매물 추이인데요. 이게 이제 매매 건수고요. 그리고 보라 색깔이 월세고 그리고 오렌지 색깔이 전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이들이 얼만큼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임대 입법이었냐면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물건들이 쭉 좀 주는 게 보이시죠? 언제부터 지금 물건이 늘었냐? 서울 같은 경우는 22년 1월부터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조금 많이 상승했다라 생각이 들고 움직임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일단은 지금 정리하셨다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2년 1월부터 지금 물건들이 매매, 전세, 월세가 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경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작년 이렇게 임대 입법 이후로 지금 물건들이 매매도 그렇고 전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이제 조금 오히려 늘었죠. 전세는 조금 늘었고 월세는 준 상태인데 이때 단기적으로 매매 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는 매물이 조금 늘었냐면 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말 그대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후부터는 인천은 확연히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좀 늘었다가 지금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여서 요 그림은 약간 서울 같은 느낌이죠.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하는 그런 느낌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21년 9월부터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인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요때가 이제 임대 입법 적용해서 엄청 많이 올랐죠. 매매가 엄청 많이 올랐고요. 전세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고 매물이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소폭 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전월세도 최근에 조금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금 매물들이 전세, 월세, 매매 조금씩은 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이들을 매매는 좀 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으니까 수익 실현을 위해서 물건들을 내놓고 갈아타게 하실 분들, 이런 분들 매물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월세 물건들이 늘고 있다는 게 조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이런 영상들을 마련해 봤는데요. 다음은 지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그 주담대 대출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떠나서 실질금리라고 그러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받는 이자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담대 7%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내릴까요? 올라갈까요? 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는 8%까지도 저희가 경락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가격이 안 올랐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워낙 저금리에 있다가 지금 이제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감이라는가 뭐 그런 것들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승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게 금리가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저는 대출 규제가 좀 영향을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자금 대출이 워낙 쌌기 때문에 좀 높은 전세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전세 2억 대출을 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원래 1.83%일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니까 크게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6%가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니까 전세를 계속 증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금액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도 서대문구로 사시는 분인데 올 11월에 만기가 들어오는데 2억 정도를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고민이라
증액을 해주게 되면 기존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증액한 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활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주변으로 좀 더 싼 전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다행히 자금이 마련해져서 전세를 또 계약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 이런 뉴스 보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들은 일시적으로 아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공급에 관련돼서 물량들이 작년 21년도에 일시적으로 많이 한 4배 정도 들어오니까 영향을 미쳐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아서 물건 쌓이는 곳에 좀 조성이 조금 빠지는 지역들 몇 개 있죠.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요 2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장이 지나면 뭐 다시금 방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는데, 전세 수요가 감소, 말 그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주구장창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희망회로는 안 돌리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시장에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꼭 시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지역 같은 전세 수요들이 매매로 좀 전환한 거에 대한 데이터들도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로 이제 다운사이징에 관련돼서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전세 가격,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내 돈 100%를 다 놓고 전세를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거의 대출을 끼고 전세를 얻기 때문에 그게 다시금 증액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럼 그 전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전세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처올렸던 단지와 지역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지인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인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